여러분은 어떤 삶의 무기를 지금 갈고 닦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말과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지면서 두 인물을 비교해요. 바로 서양의 마키아벨리, 그리고 동양의 오다 노부나가, 이 두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이제 유럽과 일본 역사에서 중세 시대를 딱 마무리 짓고 근세 시대를 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말, 그리고 노부나가의 칼, 이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요, 그들이 당시에 그 낡은 질서에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어떻게 바꾸려 했는지, 그리고 이 말과 칼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는 15세기, 16세기,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살았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세 봉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막 나아가던 그런 전환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저자는 이 두 인물이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 공유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낡은 생각과 관습을 파괴하겠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각자 자기 세계를 아주 날카롭게 관찰하고 또 의문을 품고,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생각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고 했다. 이 점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저자가 지적하는 게 있는데, 이 시기에 유럽과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막 나아가는데 전통적인 강자였던 중국이나 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침체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반전 드라마의 배경도 책에서 좀 다루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정화의 대항해 이후에 명나라가 다시 쇄국으로 돌아선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요, 단순히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다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말과 칼로 상징되는 그런 돌파력이 있었느냐, 그 차이가 역사의 방향을 좀 갈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책의 핵심 키워드인 말과 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먼저 말은 마키아벨리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마키아벨리는 그 유명한 군주론 같은 책을 통해서 그 사상과 전략, 그 냉철한 현실 정치, 리얼 폴리틱이라고 하죠. 그걸 강조하면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현실을 좀 어떻게든 타개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즉, 말로써 세상을 바꾸려 한 거죠. 반면에 칼은 역시 오다 노부나가고요.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를 통일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칼, 즉 군사력과 결단력을 사용했죠. 신무기인 조총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당시 막강했던 불교 세력과도 맞서 싸우고 정말 기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 말과 칼이 단순히 그냥 글이나 무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조를 해요. 세상을, 시대를, 또 상대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무기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맞서는 방식, 그 자체를 좀 은유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 참 아이러니해요. 살아생전에 그들의 말과 칼이 결국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키아벨리는 결국 외면당했고 노부나가 역시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개념을 빌려옵니다. 사회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도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당시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마화되고 결국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그게 참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그냥 수백 년 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저자는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수단만으로 달성되는 건 아니다, 이 냉혹한 현실 인식,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경제 전쟁이다, 기업은 전쟁터다, 이런 말 쓰잖아요. 거기서
전략, 전술 이런 용어 쓰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습, 양상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지적이 참 날카롭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그냥 악마처럼 몰아붙이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 희생양 메커니즘이 여전히 어쩌면 더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말로 싸울 것인가, 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잘 써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말과 칼이라는 책은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라는 두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두 가지 방식 그리고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 마지막에 아마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끝맺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 폴 발레리의 말이죠. 이 문장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